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26분 동일본 대지진 발생에 이어 쓰나미 영향으로 연쇄 폭발을 일으킨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물질이 토양과 해수 대기로 퍼지면서 환경오염과 자연재해를 일으키고 있는 현재 그 오염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독일의 한 해양연구소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유출된 방사능 물질 때문에 태평양이 오염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화하여 나타낸 자료인데 10년 후엔 태평양 전체가 오염됨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일본은 사고 이후 매일 수백 톤씩 바다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었음을 인정했으나 이번엔 100만 톤이 넘는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는 일본 아베 내각이 고준위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을 제거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포기하고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염수를 바다로 직접 방출하는 게 아닌 땅에서 쏟아내 국제협약을 교묘히 피해가려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린피스의 기고문 내용을 보면 후쿠시마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리면서 고준위 방사성 물질이 880톤에서 1140톤가량 발생했으며 이 물질이 장기적으로 가장 큰 위험 요소이다. 또한 지하수가 원자로에 들어가 용융해결료에 노출되면서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로 변질되어 100만 톤 이상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가 생겼으며 원자로 밑으로 지하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오염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라고 기고문에서 밝혔습니다. 다만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갔을 때 바다는 방사성 물질을 해류순환에 의해서 농도를 낮춰 희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지만 문제는 전례가 없던 일이라서 피해 정도를 가늠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양의 방사능 물질이 바다로 누출될 경우 바다의 자정 능력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바닷속으로 흘러들면 생물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해양 생물종이 떼죽음을 당하거나 기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먹이사슬을 통해 방사능 물질이 체내에 축적되는 생물 농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마나 해초류가 요오드를 빨리 흡수하기 때문에 해조나 식물성 플랑크톤을 해양 생물이 섭취했을 경우 먹이사슬을 통해 방사성 물질이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제일 우려되는 점은 유전자 변형인데 유전자 변이로 인해 번식률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는 생물체가 대부분 죽을 가능성이 높고 일부 변이는 지금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방사능에 노출되면 장기 생존 능력이 크게 손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해양 생물의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인간이 오염된 해초나 어패류를 장기간 섭취하거나 공기와 물에 흩어져 있는 방사성 물질이 인간의 몸에 침투하게 되면 방사능에 피폭될 가능성이 크며 탈모나 출혈 및 각종 질병 등의 부작용과 만성적 피폭으로 인해 기형아 출산과 암백혈병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미 후쿠시마에 거주했던 일본인들의 다수가 질병에 노출되었으며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내부 피폭으로 인한 질병이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피폭이란 체내에 흡수된 방사성 물질로 인해 피폭되는 것을 말하는데 원전 사고 이후 질병이 눈에 띄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반감기가 12년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삼중수소만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도쿄전력 관계자에 따르면 정화했다는 오염수는 반감기가 무려 1570만 년이나 되는 요오드 129와 루테늄 같은 방사능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알렸습니다. 비단 바다뿐만이 아닌 토양도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2020년 도쿄올림픽을 개최할 예정으로 세계를 상대로 일본이 얼마나 양심 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전 세계에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끝으로 그린피스의 버니 수석이 비판한 내용을 보면 아베 내각은 오염수 위기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있다며 모래더미에 얼굴만 처박고 있으면 주변의 위협이 사라지리라 기대하는 타조 같다라고 했습니다.